그러니까 가치의 극대화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차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 차의 가장 가치를 두는 부분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계적인 브랜드랑 경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가 좋은 줄 알겠는데 그게 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차를 최대한 즐길 수 있을 만큼 이 차를 지금 조율을 해놓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엔진 센 거 달아놓고 변속기도 빠릿빠릿하고 코너링 포스도 좋고 뭐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브레이크가 저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능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늬만 브렘보예요. 무늬만 브렘보고 아주 지금 질 낮은 그 브레이크 성능을 여기다 얹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 때문에 운전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운전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몇 번 하고 나면 로터 휘거나 아니면은 뭐 제동이 걸려야 될 때 안 걸려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 그럼 그것만 보완해서 타시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쉬운데, 그러면 루이비통에서 뭐 지퍼 찢어졌는데 아이 그것만 고쳐서 쓰시면 되잖아요 이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안 살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어떤 인정을 받는 브랜드들은 이미 브레이크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손볼 데가 없는데 그걸로 가지 왜 뭐하러 이걸 가져가서 보수를 합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 필요성 자체가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현대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장 잘해놓고 옵션 잘해놓고 뭐 편안하게 뭐 승차감까지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집중할 건 집중, 선택과 집중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네. 지금 그건 스포츠 세단이고 재미 측면이면 재미, 또 뭐 컴포트면 컴포트, 아예 그냥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에서 앞으로 나올 모델들은 상품성이란 단어보다는 제가 볼 때 가치 적합성, 그렇죠. 그 네. 단어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서는 감성이 뭐냐, 뭐 그 수치로 뭐란 얘기냐, 뭐 데이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사실 데이터라는 거는요 만들기 나름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 컨디션도 중요하죠, 기온도 중요하죠. 네, 그에 따라 또 베리에이션이 워낙 크거든요. 네, 그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넓고 또 측정하는 장비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 그 서킷 가셔가지고 한 랩 돌고 1초 차이 난다고 해서 세계적인 브랜드 다 따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기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어떤 출력대 같은 경쟁 모델이 같이 달렸어요. 네. 한 랩에서 1초 차이가 납니다. 네. 적은 차이예요? 아, 그거 큰 차이죠. 이거는요 레이싱 차원에서 보면은 1초 뒤진 차는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네. 왜냐? 레이싱에서 보통 기본이 10바퀴 이상 돕니다. 네. 14개 이상 돌아요. 네. 20랩을 도는 경기라 그러면요 20초 차이라는 거예요. 네. 자, 세계적인 경기에서요 DTM 같은 경기나 뭐 이런 경기 보시면은요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1초 안에 다 들어옵니다. 네. 몇십 바퀴를 돌아도 1초 차이가 안 나요. 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랩에서 같은 조건의 같은 경쟁 모델이라면 0점 몇 초가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1초 이상 벌어지는 거는 차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1초라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차이의 중요성에 네.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네네. 전 또 다른 측면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운전을 했으면 그런데 네. 시기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1초 차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전에 타고 오후에 타면 2초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렇게도 하죠. 그래서 네. 그 숫자에 너무 또 목매이시는 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습도에 따라 막 달라지고, 그 주행시의 온도에 따라 막 달라지고, 그렇죠. 타이어 뭐로 바꿨냐에 따라 달라지고, 헤드 뭐로 그 튜닝 했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그 조건 다 없애버리고 뭐 초만 딱 놓고 야 따라 잡았어, 이거는 그건 거의 나 바보 인증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스포츠 타이어하고 하이그립 브레이크 패드로 바꾸면은 소위 말해서 서킷에서 쓰레기차도 3, 4초는 그냥 당깁니다. 네. 어떤 차든지 다 기록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순정 상태가 아닌 튜닝이 조금 가미된 상태에서 초가 줄어들었다? 그거 차 밸런스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차를 흔히 만진다 그러죠. 네. 제일 쉽게 만지는 게 저 타이어하고 패드인데, 뒤에 토인을 좀 바꾼다든지 그러면 오버스티어 차를 언더스티어로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개 언더인 차를 뉴트럴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 놓고 달려놓고 뭐 이 차가 뉴트럴 하네, 아유 그런 말 전혀 듣지 마세요. 예. 자, 그러니까 서킷에서 그 정도의 거동을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기록을 당기는 어떤 요령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게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눈속임이 되는 그런 행동들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차가 밸런스가 좋다, 이 차가 이만큼 나온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계적인 명차, 고성능차와 비교를 해서 3초 차이, 한 랩에 3초 차이면은 아 이거 큰 거 아니다, 이만큼 따라왔다 그러는데 한 3초 차이면은요 이건 거의 뭐 지구와 외계 차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레이싱계에서는 극복이 안 되는 차이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차이예요.
물론 이거는 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드라이버가 운전했을 때 나는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킷 랩타임의 그 신뢰를 두려면 주행 시의 온도, 습도, 여러 가지 조건, 타이어가 뭐였는지 조건을 맞춰서 같은 조건으로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랩타임이 얼마다, 그 습도가 얼마다라고 데이터만 제시하는 거는 참고로 볼 수는 있죠. 전혀. 근데 맹신하지 마세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제가 랩타임을 그 팀장님도 가끔씩 뽑아볼까 하고 잠깐 회의를 한 적도 있는데 하지 말자고 하는 게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수고가 들어가고 비용도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기하급수 들어가고 그 기하급수 비용을 쏟아도 시기에 따라서 뭐 보정할 수 있는 정확한 툴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없어요. 때문에 예. 재미로 탑기어나 이런 데서 참고로 그거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로 그냥 보시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완벽한 조건을 만들려면 실내 경기장 만들어가지고 습도 온도 다 맞춰야 되고 네. 타이어 등급, 브레이크 패드 등 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드라이버도 항상 같은 사람이 해야 되고 네. 드라이버도 컨디션이 맨날 똑같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믿을 만한 정보가 나와요. 서킷 하시는 분들이 이거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초, 2초, 3초 차이를 그런 식으로 뭉그러뜨리면 소비자들은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똑딱똑딱똑딱 이거 이 정도면은 정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그 서킷에 들어가서 랩타임을 한 번 그렇게 뽑았다고 쳐도 레이싱은요. 수십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네. 한 바퀴가 그렇게 나왔는데 브레이크 패드 한 바퀴만 한 랩만 돌면 쓰레기 되고 네. 터져버리고 휘고 이래버리면 그 다음 랩에서는 절대 그 기록 안 나옵니다. 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숫자보다 그 시승을 한 사람의 말로서의 표현이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은 그 시승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한번 씹어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더 중요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순진합니다. 거기 서킷 못 가보시고 레이싱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네. 레이서시면 또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면 그 경험을 일반인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좀 풀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쌓아온 지식을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끔 댓글 보면은 뭐 이거 몇 초 당겨졌던데 뭐 몇 초 나왔던데 거의 차이 없던데 조건 바꾸면 얼마든지 그 기록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막 무시하는 튜브런도요 뭐 롤 보강해 놓고 브레이크 패드 바꿔 놓고 타이어 바꿔 놓으면 기록 진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운전 잘한 사람도 한여름 땡볕에 6월달 7월달에 서킷에서 랩타임 재라 그러면 돌아버립니다. 그렇죠. 한 4초 차이 나요. 한겨울에 어디 뭐 나 베스트 랩이야 하고 그걸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항상 1월달 2월달 한겨울에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네. 온도가 영하 5도 10도 돼야 제일 베스트 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기록하고 한여름 30도 30도에 일대 그 기록하고 한 4초 차이 나요. 네, 그러니까 뭐 겨울에는 랩타임 좋았다가 여름에는 바보 되는 거예요. 서킷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여름에 배우세요. 아 여름에 하드한 조건에서 네, 그러면 한 6개월 겨울이 될 때까지 아, 기록 좋아지죠. 나 점점 진짜 좋아져. 운전 늘고 있구나 막 6개월이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전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조건이 좋아지니까 타이어가 그 가장 이제 그립에 문제가 되는 것이 월에 변형이 많이 생기면 네. 이제 열을 많이 받거든요. 네, 온도도 그러면 그렇고. 그립력이 네, 계속 네. 떨어지는데 네. 이게 온도가 잡아줘요. 네, 네. 온도가 잡아주니까 그립이 계속 살아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1월 되면 정점 최고 기록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겨울에 시작하신 분들은 점점 나빠져요. 매일 연습을 네. 하는데 초가 더 나빠져. 네. 그러면서 실망을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늘은 건데 그게. 네.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건 네.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슬럼프가 올 겁니다. 네, 그쵸. 왜냐면 여름으로 갈수록 여러분, 기록은 예.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봄에 슬럼프 많이 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저희도 초보 시절이 있었고 저희도 이제 어설픈 어리버리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많이 휘둘렸거든요. 저희도.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알고 보니까 정말 아는 사람들이 장난질 하기가 딱 좋은 게 자동차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승이라든지 뭐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속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킷 많이 매치해서 가고 저희도 초반에 많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있냐면 자꾸 랩타임을 가지고서 그 어떤 차들을 이렇게 경쟁하는 어떤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록을 엉뚱하게 막 만들어요. 네. 만들어가지고 이 차가 마치 뭐 세계적인 명차를 다 따라온 그것만 봐도 뭐 이것만 봐도 증명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증명 하나도 안 됩니다. 네. 그럼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킷에 요즘 자주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킷에 가는 그 분위기가 이미 흐려져 있어서 네. 저희가 지금은 가봐야 오히려 이상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자제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반떼 스포츠도 세팅 잘 해놓으면은요 베스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차들이 뭐 제네시스 G70보다 더 나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나 기준으로 삼아서 일반화의 오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화의 오류를 하게 만드는 그 전문가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말을 많이 해서 예민할 때 됐어. 밥 먹으러 가시죠. 닭갈비, 벌써? 닭갈비. 뭐 선수들도 뭐 서킷 돌면서 또 전문 기자들도 서킷 돌면서 뭐 거동 좋았고 초 차이도 얼마 안 났는데 랩타임 차이도 얼마 안 났는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랩타임이라는 것은 한 세션을 지속적으로 퍼포먼스 저하 없이 계속 그 기록을 내줘야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단 1초 차이라도 같은 조건에서 같은 드라이버가 단 한 랩에서 1초 차이는 실제 경기에서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세션에서 단 한 바퀴 돌았는데 1초 차이다. 이거 의미 두지 마세요. 네. 그냥 거동이 그렇구나. 얘의 특성은 뭐 이렇구나.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언더냐 오버냐 뉴트럴이냐 뭐 요 정도 판단하는 근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킷 들어가서 판단할 때 그 거동을 판단하는 거지 랩타임 되는 거 기록을 아니에요. 가지고 네. 이 차의 어떤 우수성이라든지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분명히 그 기록을 내시는 분들도 서킷에서의 1초 차이, 한 랩에서의 1초 차이와 기후, 습도 이런 변화에서의 기록 차이 이런 어떤 미묘한 어떤 차이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어떤 고성능 세단이 있는데 그게 뭐 비교를 했는데 몇 초 차이 안 난다 한 랩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넘볼 수 없는 차이고 극복할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우리 차가 많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차예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만졌더니 초가 똑같아졌더라. 네. 그건 무시하세요. 그것도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정 상태에서 들어가서 얘가 순정 상태 그 상태에서 얼마나 그 서킷의 랩을 얼마만큼 항상성 있게 소화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정말로 올바른 평가가 되려면 두 모델 같이 두고서 한 1세션 10랩을 계속 돌면서 평균을 내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을 내서 전체 기록이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 하면 그것도 완벽하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베스트랩 하나 딱 띄워가지고 얘는 베스트랩 얼마고 얘는 얼마고 그거는 아 이게 베스트 조건에서는 요 정도의 거동이 나오는구나의 그 정도 선에서만 하시고요. 또 그런 데이터를 다루시는 전문가들도 그 선에서만 다루세요. 더 나가지 마시고 뭔가 프레임을 씌워서 이 차가 세계적인 어떤 스포츠 세단에 근접했거나 아니면 거의 대등하거나 뭐 우수하거나 이런 어떤 잘못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데이터는요 잘 쓰면 훌륭한 어떤 변별의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소비자들을 가장 속이기 쉬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현명하게 소비자를 걸러내시고 그 데이터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주변 어떤 근거 지식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의무이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도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이 찜찜한 기분은 뭐지? 왜 이렇게 찜찜해? 어? 나 맞는 소리 했는데 왜 이렇게 왜요? 뭔가- 동의를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지금. 근데 반응이 왜 있다고야? 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뭔가 다 잘못한 것 같아.